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3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FCAS. 이 FCAS가 쫑날 것 같네요. 파토 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너희들하고는 더러워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요. 러시아가 정말 전쟁할 것 같습니다.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전투비행단에 이 수호 25 공격기를 그냥 부대 통째로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보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프랑스 다소의 과욕이 결국 유럽 공동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FCAS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독일이 FCAS 대신 미국의 F-35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2월 7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F-35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스페인 방산 전문 매체 인포디펜사가 현지 시각 2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인포디펜사는 복수의 독일군 관계자와 로이터 등 여러 정보를 취합한 기사에서 독일이 토네이도 전투기 대체를 위해 당초 100여 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뒤집고 미국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독일은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량형으로 노후 전투기 기종인 토네이도를 대체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120여 대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인 FCAS의 전투기 유닛인 NGF를 프랑스와 공동 개발해서 2030년대 중반부터 배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측 주관사인 다소가 50% 이상의 지분과 사업 주도권을 요구하며 독일과 마찰을 일으켰고 뒤늦게 참가한 스페인 측 주관사인 인드라 역시 이 분쟁에 끼어들면서 FCAS 사업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져왔습니다. 독일은 유사시 나토 전술핵 투발 임무,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비용 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F-35A를 우선 도입해 토네이도를 대체하고 기존 유로파이터 대체 물량은 이후 상황 변화를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소의 과욕이 40년 전 ECA에 이어서 또 한 번 유럽 공동 전투기 구상을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CG이긴 하지만 독일 공군 마크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CG가 등장을 했네요. 독일이 왜 지금 이 전투기를 도입을 하느냐? 토네이도 전투기, 전폭기죠. 이제 타격기로 주로 썼는데 그 폭격 용도의 토네이도 전투기가 한 100여 대 됩니다. 그리고 이 토네이도에는 또 ECR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서 전자전기가 있고요. 독일은 이 토네이도를 가지고 지상 타격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일부 기체를 미국에서 제공한 전술 핵폭탄이죠. B-61 전술 핵폭탄 투발하는 그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ECR 이 전자전기는 그 토네이도 핵투발기가 소련 즉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로 들어가서 핵투발하러 갈 때 그때 이제 앞에서 전자전을 펼쳐주면서 선도하고 들어가는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네이도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원래 F-35 도입하려고 했다가 이 우리 국산 해야 되잖아 해가지고 에어버스가 정치권의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로파이터로 하자. 유로파이터로 그냥 토네이도 ECR 같은 이 전자전기까지 다 만들어줄게 라고 에어버스가 호언장담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 공군에서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독일 공군이 120대의 유로파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120대 중에서 4대, 6대 이것밖에 가동이 안 될 정도로 가동률 최악의 전투기가 유로파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니들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은 니들 유로파이터에 우리 핵무기 안 줘. 그러면은 독일에 있는 핵무기 철수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러면 그건 아니고 유로파이터는 그러면 그 98대만 하고 나머지 핵 투발 전문 기체로 슈퍼호넷 몇 대 사고 그리고 그 슈퍼호넷하고 또 패키지로 그라울러 몇 대 사고 이렇게 해서 핵 투발 전문 패키지는 EA-18G 그라울러 그리고 슈퍼호넷 어차피 베이스는 똑같으니까 이거로 따로 떼고 나머지 토네이도 그냥 타격하는 이 용도로 유로파이터를 사겠다.
라고 하면서 그 유로파이터 트렌치 4를 사겠다. 그래서 이제 에어버스는 또 업그레이드 해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인 지금 유로파이터 1, 2, 3, 트렌치 1, 2, 3, 120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프랑스와 합동으로 해서 FCAS 6세대 전투기로 대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소가, 야, 우리가 지금 다 되는데, 기술 다 되는데, 니들은 무슨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분 가져야 돼. 이렇게 우기고 나섰고, 스페인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3분의 1씩 하자. 안 돼. 니들이 무슨 능력 있어? 우리가 50% 이상 가져야 돼. 니들은 나머지 50% 안 되는 거 그 지분 갖고 나눠 가져. 그리고 모든 거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니들은 돈만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독일이 열받아 버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6세대 전투기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가 되겠다고 하는 기술 보니까 그 라팔에 들어갔던 기술, 그 4.5세대 기술, 엔진도 M88 엔진 그대로 이거 개량해서 쓰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이거 뭐 독일이 기술 좀 전수 받으려고 했더니 받을 기술이 없는 것으로 속빈 강정입니다. 그럼 이거 왜 해? 그러면 차라리 이 유로파이터 또 슈퍼넷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F-35로 도입하면 여기에 핵투발을 하면 되잖아. F-35A에는 2000파운드 폭탄 들어가니까 B-61 전술 핵폭탄이 2000파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슈퍼넷도 필요 없고 F-35만 딱 도입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6세대 전투기 하지 말고 그 이후에 뭐 7세대를 하든지 아니면 6세대가 세월이 좀 길어지면 미국하고 뭐 미국의 NGAD 그걸 사든지 뭐 그렇게 하지 뭐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유럽 공동 전투기 개발 사업하면서 그때도 다소가 프랑스가 야 우리 미라지 4000 만들었잖아. 이거 바탕으로 하면 돼. 니들은 돈만 돼. 하다가 이제 싸워가지고 라팔 따로 나와가지고 혼자서 라팔 만들었죠.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과욕을 부리던 이 다소, 요즘 라팔 잘 나간다고 너무 과욕 부려서 이렇게 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유탄을 맞은 게 또 보잉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래도 슈퍼넷 몇 대 좀 파는 줄 알았더니 독일이 아니 뭐 그냥 F-35 이거 다 팔면 되지 뭐. 이러 하면 여기다가 다 그냥 핵무기까지 다 장착되고 슈퍼넷보다 훨씬 세고 또 뭐 가격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이거 하지 뭐. 로키드 마틴은 하든지 말든지. 안 그래도 좀 물랑 밀려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고 보잉만 지금 완전히 유탄 폭격을 맞아 버렸네요. 안 그래도 보잉 지금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골적인 수준을 넘어 아예 드러내놓고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훼손하며 메달 독식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잔치에 러시아가 죄를 뿌릴 모양입니다. 북방 함대는 물론 동부 군 광구에서 증원된 전력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되며 사실상 침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동부정부의 핵심 전력인 제18 근위 지상공격기 연대 소속의 수호이 25 SM 공격기 전력이 최근 우크라이나 북부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 임시 비행장에 전개되어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 관영 매체인 즈베즈다 TV가 현지 시각 2월 8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수호이 25 SM 전력은 동부 아무르주의 체르니고프카 기지에 배치된 제18 근위 지상 공격기 연대인데요. 러시아는 동부정부 유일의 핵심 자산인 18연대 전력을 통째로 벨라루스에 배치했습니다. 벨라루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이 전력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진행하는 Allied Resolve, 이른바 동맹결의 2022 훈련을 위한 전력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기 이동 배치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전투기와 공격기 숫자는 350여 대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북방 함대와 발트 함대에서 증원되어 시리아 타르투스항에 머물렀던 상륙 함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첫째 주에 북방 함대와 발트 함대에서 6척의 대형 상륙함을 동원해 지중해에 이동 배치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곧장 흑해로 가지 않고 지중해에 머물렀다가 터키 현지 시각으로 2월 8일 오전 선도함인 RFS 칼리닝그라드 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흑해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지상군과 공군력을 배치한 것은 물론 북방 함대와 발트 함대, 태평양 함대에서 동원한 순양함과 구축함, 호위함 전력도 지중해 전개해서 흑해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제발 일 벌이지 말아달라고 시진핑이 푸틴에게 엄청난 선물까지 안겨줬는데 결국 푸틴이 올림픽 기간에 시진핑의 잔치에 재를 뿌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진짜 할랜가 봅니다. 수호 25 러시아판 A10 공격기라고 하는 바로 수호 25죠. 비포장 도로에서도 마구 막 뜨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아주 야전성 높은 그런 공격기인데 이게 극동지역 아무르라고 하니까 바로 예대주 지역에 있죠. 그 아무르 쪽에 있는 그 한 개 연대를 뭐 연대라고 해봐야 우리의 대대급입니다. 이걸 통째로 지금 벨라루스로 갖다 놨습니다. 벨라루스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북쪽에 있죠. 아주 키예프하고 가깝습니다. 그쪽에 갖다 놓고 뭐 동맹결의 Alive Resolve 2022 훈련한다. Alive Resolve 훈련하는데 왜 극동에 가장 멀리 있는 여기 있는 공격기 부대를 보내서 훈련을 할까요? 바로 증원 전력인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푸틴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해주는 조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천연가스도 사주고 막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래서 푸틴이 그래 내가 가서 개막식 한번 빚 내줄게 하고 빚을 내주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올림픽 기간 중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그리스 시대부터의 그 최초의 올림픽 그 시절부터의 그 정신을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통수를 때려주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올림픽 끝나고 할지 아니면 진짜 지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군력 이렇게 세팅하죠. 고정익기만 지금 350대 갖다 놨죠. 거기다가 바르타 함대, 이 바르타 함대에서 구축함 전력들 지금 가고 있죠. 슬라바 순양함 기함을 해가지고 태평양 함대에서 또 바르야그 기함을 해가지고 또 전대 또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오니아해에 집계를 합니다. 여기에 또 나토 함대가 또 그 항모까지 동원해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 즉 보스포러스 해협, 터키 이것만 통과하면 흑해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이오니아해에서 나토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대치하고 있고 그 사이를 이제 러시아의 상륙 함대 6척의 상륙 함들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정말 큰 불행이 없기를 바라고 러시아가 다시 냉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